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하남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처음으로 스페셜 수업을 나왔는데요. 지금 수업 끝나고 사실은 이렇게 더울 때 하면 안 되고 봄에 했어야 하는데 계약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이제 이렇게 오늘 더운 날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침에 3, 4, 5교시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햇빛이 나지 않아서 또 장마철이라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땡볕도 아닌 시간에 되기 전에 끝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이렇게 조팝나무가 하얗게 피어있던 화단에는 이제 꽃이 다 지고 잎들만 이렇게 나 있고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하얀색 그 접시꽃도 피어 있고요. 예전에 돌았던 그 동선을 따라서 한번 또 뭐가 변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란, 목단은 이렇게 꽃이 지고, 이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5월에 붉은 꽃이 피는데 꽃이 지고 지금 이렇게 열매가 튼실하게 맺혀 있습니다. 9월에 저 열매가 이제 익는다고 하는데요. 9월을 향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수수꽃다리 꽃이, 보라색 꽃이 피어 있었을 때는 향이 엄청났을 텐데 지금 꽃이 지고 잎만 보이고 있고요. 여기 큰 금계국,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를 금계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계국은 여기 가운데, 어디겠죠? 여기 가운데 보라색 테두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꽃이 금계국이고 이 친구들은 큰 금계국입니다. 지금 수업이 끝났나 봐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여기 전나무가 보이는데요. 전나무는 상록 침엽 교목이에요. 사철 푸르고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침엽수고 키가 큰 교목인데, 이렇게 끝을 만지면 아파요. 뾰족뾰족하게. 다른 제가 가면서 또 비슷한 주목이랑도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주목보다는 이렇게 잎이 깁니다. 주목은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은데 이 전나무는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수피가 이렇게 비늘 조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암갈색으로. 이 전나무는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그냥 정원수나 학교 하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얀 엄마 젖처럼 하얀 젖이 흘러나와서 전나무라고 불렀다가 전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늘에서 잘 자르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땡볕 아래 서 있습니다. 어려서는 성장이 느린데 심은 지 10년이나 1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주목과 같이 고산 식물인데 조경수로도 많이 식재가 되는데요. 주목이나 구상나무에 비해서 잎이 이 친구가 제일 긴 것 같아요. 이렇게 길고 뾰족뾰족해서 아프다는 거, 그게 구별점이고요. 저쪽에 가면 친구도 전나무고요. 이렇게 수피가 이렇게 가로돌기를 하는 이 친구는 벚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저쪽에 가면 여기 예쁜 꽃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이름이 너무 예쁘죠. 란타나라는 꽃인데요. 란타나
많이 보셨죠? 이름도 아마 외래종인가봐요. 이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연밥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연꽃이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초도 여기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쪽에 접시꽃이 보입니다. 분홍색 접시꽃이 보입니다. 하고 친구는 분홍낫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분홍낫달. 맞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 분홍낫달일 거야 아마.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백일홍. 노란색 백일홍도 있나 봐요.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란타나. 너무 예쁘죠, 란타나. 이 친구가 주목 같아요. 주목. 지금 아이들이 나와서 시끄러워서요. 저쪽 가서 말씀드릴게요. 주목. 같이 걸어서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가 들면서요. 이렇게 나팔꽃들이 이렇게 위로 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황매화 노랗게 피어있던 곳인데 꽃이 다 지고 지금 줄기랑 잎들만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주목 같은데요. 저쪽에 있는 주목으로 가볼게요. 아이들을 피해서요. 계절마다 너무 달라서 풍경이 너무 달라서 이 단풍나무에 그 가을 잎들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초록초록해졌고요. 여기도 황매와 노란 꽃들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다 지고 없습니다. 이 친구는 백목련 하얀 꽃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잎이랑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전나무네요. 뾰족뾰족 아픈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층층나무 하얀 꽃이 지고 저렇게 열매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색깔이 녹색인데요. 친구도 층층나무고요. 홍단풍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그늘에 가서 주목 보여드릴게요. 단풍나무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시꽃 너무 예쁘죠? 넘어지려고 해서 이렇게 받쳐놨어요. 너무 여기가 그 열매들이 너무 신기해요. 생긴 모양이 꼭 보자기로 꽉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접시꽃. 이 친구는 둥근 소나무고요.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모여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이 친구가 주목이에요. 아까 계속 보고 왔는데 주목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나무랑 비슷한데 전나무가 이렇게 더 길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아요. 전나무는 이렇게 하면 아프거든요. 뾰족뾰족해서. 그리고 조금 더 통통하고 이 주목이 전나무 같은 소나무과 구상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랑 달리 소나무과가 아니고 주목과인 이유는요. 솔방울이
달리지 않고 빨간 열매가 달려서 그래요. 그리고 왜 주목이냐면요. 저 안에 줄기가 붉은색이 돌아서 붉은 나무라고 해서 주목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목나무는 그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무인데 왜 그러냐면요. 살아서도 천년을 살고 주목도 여러 종류가 또 있나 봐. 이 친구는 선주목인데 죽어서 목재가 돼서도 굉장히 그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뒤틀림 같은 게 없어서 천년 가까이 이렇게 목재로도 단단한 목재로 잘 쓰인다고 해서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나무가 주목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요. 그 전나무나 부상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그 소나무처럼 솔방울 같은 모양은 다른데 소나무의 그 솔방울을 닮은 비슷한 그런 열매가 달리는데 이 주목은요 빨간 열매가 달려요. 그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종자, 진짜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종피라고 하죠. 빨갛게 가종피가 이제 그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안에 종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소나무 생긴 거는 좀 전나무나 구상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소나무 과가 아니고 주목과입니다. 그런 그 솔방울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자, 뒷면을 보면 그 기공선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가운데 선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 기공선이 뭐냐면요. 기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식물들도 숨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기공을 통해서 숨쉬기를 하는데요. 숨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공을 통해서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이제 나오겠죠. 그 기공선을 통해서. 그 기공선이 그 잎의 뒷면에 주로 이제 기공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숨쉬기도 하고, 그리고 증산작용도 해요. 증산작용이 뭐냐면요. 이 이제 잎 뒷면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 식물체들이 물을 이렇게 계속 이 친구도 지금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물을 밖으로 기체 상태로 내보내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기공선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기공선 이렇게 가운데 요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이 선이 그런 숨쉬기도 하고 증산작용도 하는 선인데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물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그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면 수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빨아 올리는 그런 줄기의 물관부를 통해서 잎까지 이제 수분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증산작용이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을 기체 상태로 자꾸 내보내니까 다시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증발할 때요. 또 어떤 작용도 일어나냐면요. 오늘같이 더울 때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햇빛을 받아서 너무너무 열이 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까지 같이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식물들이 여름에도 이렇게 더울 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열도 같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증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물도 같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도 식물들이 잘 견딜 수 있는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요, 여름날 하루에 1kg 정도의 물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기공을 통해서 굉장한, 하루에 1kg면 엄청난 물이죠. 해바라기 하나가요. 어떤 경우에 그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온도가 높거나 빛이 강할 때, 습도가 낮을 때 기공이 더 크게 열리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보면요. 이팝나무, 저번에는 겨울 모습으로 봤는데, 겨울 모습이 아니고 잎이 나오기 전의 모습으로 봤는데, 꽃이 지고, 이팝나무는 이밥나무에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하얀 쌀밥 같은 꽃이 하얗게 피어서 이밥나무에서 이팝나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스트로브 잣나무, 아까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모여나게 했는데,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5개씩 모여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나무보다 좀 색깔이 연하죠. 그래서 화이트 파인이라고 아마 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합성 작용. 지금도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광합성 작용,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광합성이 뭔지? 우리 몸이요,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수많은 세포들로 이 잎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잎이 넓은 잎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황매화처럼 이렇게 생긴 잎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저렇게 생긴 잎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잎들도 있잖아요. 이 잎들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이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이렇게 수많은 세포 속에 엽록체라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마다. 우리 몸도 세포 안에 유전자라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세포마다. 그것처럼 이 식물들도 이 잎 속에 이제 이 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방이 있는데, 그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이 엽록소를 식물학자들이 요술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너무 하는 일이 너무 신비롭고 신묘막측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엽록소가요. 이제 햇빛이 지금 쏟아지는데 햇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잎 속에는 이미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진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잎이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있는데요. 햇빛을 이제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랑 잎이 공기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에다가 햇빛이 더해지면요, 이 엽록소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듬뿍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요, 뭘 만들어내냐면요, 포도당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이제 식물들의 밥인 거예요. 이 친구는 메타세콰이아 잎인데요. 메타세콰이아. 자세히 보시면 잎들이 마주나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양쪽으로 딱딱 마주나 있죠, 잎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잎들이 마주나 있으면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잎들이 다 마주나게 하고 있죠. 잘 보이시나요?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고 있으면은 메타세콰이아고, 어긋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구송.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려고 그래서 나구송인데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밥을 섞어서 엽록소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포도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 또 그것들을 섞고 합치고 쪼개고 해서 또 녹말도 만들고
섬유소도 만들고 단백질, 뭐 지방, 설탕 이런 것들로 또 만들어서요. 줄기로도 보내고 잎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꽃으로도 보내고 열매로도 보내고 이런 그 신비로운 현상이 식물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은 그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어서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빨아올린 물, 그 다음에 잎이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거기에다가 햇빛밥까지 섞어서 엽록소가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이 식물들의 밥이고 영양소고 반찬이고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또 여러 영양소로 쪼개져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져서 각각의 필요한 기관으로 보내져서 이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또 배출을 시키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기공, 그 잎 뒷면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산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구멍도 기공이고요. 그리고 숨쉬기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공이 뭔지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증산작용 한마디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기체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 그 증산작용이 없으면 이 식물들이 견딜 수가 없겠죠. 열도 같이 빼앗아 가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여름철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증산작용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공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증산작용이 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광합성 한마디로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섞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래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산소는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광합성 작용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할 것이 이렇게 끝도 없이 많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잎 너무 예쁘죠? 아까 아이들한테 메타세콰이어 열매를 제가 가져와서 차 안에 있네요. 제가 가져올 걸. 애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입술 모양 제가 차 안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주나기 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일까요? 모가도 이렇게 밀리터리 룩의 숲이, 모가 이렇게 밀리터리 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예쁘진 않은 열매가 저기 달려 있는데 이 모가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산수유도 이렇게 노란 꽃이 지고 이제 빨갛게 열매가 이제 익어가겠죠. 인맥이 굉장히 뚜렷하죠, 이 친구도. 그리고 마가목도 하얗던 꽃을 떨구고 이제 열매를 매달고 있는데요. 저 열매들도 이제 빨갛게 익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을 되면 빨갛게 익겠죠. 마가목 잎도 참 예뻐요.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전나무겠죠. 보니까 이렇게 따가워요. 전나무예요. 수업 잘 마치고요. 아이들이 더워가지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멀리 가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순하게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 아이들이랑 수업 잘 마치고요. 또 카메라 켜서 이런저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차에 가서 그 메타세콰이어 열매 잠깐 보여드릴게요.